여러분, 영화 서울이봄 기억하시나요? 12.12 군사반란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당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 속 이야기들이 벌어졌던 장소이자 12.12 군사반란의 실제 배경이 되는 장소들이 지금까지도 서울 곳곳에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2.12 군사반란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 3곳을 탐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이봄 첫 장면 기억나시나요? 바로 지하 벙커에 모인 장군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소식을 듣는 장면이었는데요. 실제로 12.12 군사반란은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전국을 틈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2.6 사건은 12.12 군사반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12.6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회에 초대받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 저격하여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청와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던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안정가옥, 일명 궁정동 안가라고도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2.6 사건이 벌어졌던 궁정동 안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안가를 헐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원은 지금까지도 존재할까요? 네,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 청와대에서 서촌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면 건너편에 작은 공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과거 궁정동 안가가 있었던 지금의 무궁화 동산이라는 공원입니다. 무궁화 동산 바로 앞에 작은 비석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비석에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국민과 더불어 살아 숨쉬기 위해 안가를 헐어내고 조성한 공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비석과 더불어 무궁화 동산 내부 어디에도 과거 이곳에서 12.6 사건이 벌어졌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면 이곳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무궁화 동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원은 다양한 꽃들로 단장되어 있었고요. 이외에도 대한어머니회 헌장탑, 조선 중기 정치인이자 영화 남한산성에서 김윤석 배우께서 맡은 역할로도 유명한 김상헌의 집터 비석, 그리고 그의 시비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6 사건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최규하 국무총리는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맡게 되었고, 정 총장은 12.6 사건 수사를 총책임하는 합동수사본부장 자리에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내정시킵니다. 하지만 정 총장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한화의 소속 간부들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했고, 이를 눈치챈 전두환은 상황을 반전시키고 고자 비밀리에 군사반란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집무실이 위치한 국군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반란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담으로 서울이봄 영화 초반부에 전두광이 자신의 집무실로 각 정부 부처 관료들을 불러 모아 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소 역시 국군보안사령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2.12 군사반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국군보안사령부 건물이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군보안사령부였던 이곳이 시간이 흘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된 것입니다. 미술관의 모든 건물이 보안사 건물이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보이시는 적벽돌로 된 건물이 과거 보안사 건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에는 변천사가 있는데요. 미술관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건물의 시작은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이었고요. 이후 육군병원을 거쳐 보안사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국군보안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2008년에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 건물은 군사시설의 역할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후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요. 공사를 거쳐 2013년에 기존의 건물과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이 혼합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보안사 건물이지만 과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 없이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얼만큼 유지하고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제가 옛날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영화 서울이봄의 엔딩 장면이자 한화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사진인 한화의 단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바로 보안사 건물 중앙현관 앞이었습니다. 이곳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바뀐 지금까지도 건물이 중앙현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시죠. 건물 외관 소재는 다르지만 형태는 거의 똑같지 않나요?
다시 12.12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결국 군사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반란군에게도 모든 과정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는데요. 컨트롤 타워, 바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경복궁 내부에 있었습니다. 경복궁 내부에 위치했던 30경비단이 반란군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여담으로 영화의 명대사로 기억되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를 외친 장소도 30경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대들을 놔두고 왜 경복궁에 있던 30경비단이 반란군의 컨트롤 타워가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30경비단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30경비단의 주 임무는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 일대를 경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경비단에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각 군부대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연락망까지 구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경비단을 지휘소로 삼으면 군을 통제하기 수월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30경비단의 단장이었던 장세동 대령 역시 하나의 소속이었으니 반란군 입장에서는 이만한 컨트롤 타워도 없었겠죠. 하지만 최근에 경복궁을 가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현재 경복궁 내부에는 30경비단은커녕 군부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복궁 복원 계획에 따라 30경비단이 1996년에 경복궁에서 완전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30경비단이 떠난 자리에는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건물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태원전이라는 건물입니다. 태원전은 왕의 초상화를 모셔놓거나 왕이나 대비가 세상을 떠난 후 발이 나기 전까지 관을 모셔놓았던 빈전 역할을 했던 건물이었습니다. 태원전은 경복궁에서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회로 옆길을 따라 직진하다 보면 푸른 녹지와 나무가 울창한 공간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북서쪽으로 더 이동하다 보면 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이 태원전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나온 경회로 뒤쪽이 녹지부터 태원전 일대까지가 과거 30경비단이 위치해 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서울의 봄과 12.12 군사반란의 배경이 되었던 서울 속 장소 3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화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의 장소 3곳 직접 방문하시면 알았던 장소도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서울로컴즈였습니다.